이발 됐네. 미팅 때문에 빨리 와야 돼서 제 차를 못 가져가고 박 감독님 차를 갖고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엄청 부드럽고요. 아, 이곳이 바로 승차감이구나. 시트도 그렇고 푹신푹신합니다. 저기 서스펜션이랑 공기압 느낌이랑 스프링 느낌이랑 이런 게 다 엄청 아주 부드럽고요. 지금 통풍 시트를 들었어요. 그리고 평균 연비는 지금 7.4km. 2016년 거니까 DH일 거예요 아마. G80 그 다음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, 현대차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몰라요. 턱을 넘던지 뭐 편안한 주행을 하는 거는 진짜 제네시스도 아주 편하다고 볼 수 있고, S클래스랑 비교할 건 아니죠. 약간은 비슷한 느낌의 대형 세단에 고급한 느낌은 들어요. 테슬라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고, 제 생각에 테슬라가 연령대가 있으신 분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, 확실히 이걸 타보니까 좀 드네요. 이거를 만약 희생을 했을 때 테슬라는 젊은 층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. 이 차가 DH 제 기준으로 3300cc일 거예요. V8일 거예요 아마. 이건 뭐 사양은 봐야 하는데 그야말로 컴포트합니다. 이게 오토파일럿 말고 다른 차원에서 좀 편하네요. 부드러움에 어느 정도 시그니처 모델인 것 같아요.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방음이 되고요. 방탄 유리차에 타는 것 같이 보호받는 느낌이 더 들고, 조금 더 직진 안정성이라든지 익직하게 느껴지면서도 빠릅니다. 가속감이라든지 이런 게 독일차 같이 리스폰스가 빠르거나 한 건 아닌데, 그래도 현대차도 고속으로 달리면 200 이상 충분히 달리고요. 치고 나가는 느낌은 확실히 덜 하고요. 테슬라보다 체감상은 좀 차가 크게 느껴지긴 하는데, 그렇다고 이게 정말 차가 큰 건지는 모르겠어요. 주유는 딱 반인데요. 주행 가는 거리 250km예요. 대략 한 12만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. 물리 버튼이 많고요. 물리 버튼의 고급스러움이나 이런 거는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. 마감 이거는 다 플라스틱이고요. 폴리 우레탄, 폴리 같은 경우 이건 가죽이고요. 다 직물이에요. 풀옵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입차의 그 느낌은 아니에요. 좀 기아차의 좀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들어요. 밖에서 소리가 많이 들어와요. 테슬라보다 좀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. 예, RPM이 6에서 7로 넘어갔을 때 이제 고속에서 변속이 이렇다고요. 위험하진 않은 느낌인데, 이걸로 급코너를 타게 될 경우에 롤 때문에 차가 뒤집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. 기우뚱 하겠죠. 제동은 잘 모르겠어요. 다 부드러워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악셀을 세게 밟고 싶지도 않고 악셀을 약하게 밟고 싶지도 않아요. 가속은 스무스하게 가고요. 사실 스포츠 세단보다 과속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더 위험해요. 속도 제어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되고 급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치고 나갈 때 이 차체 크기도 있기 때문에 뭐 칼치기를 한다거나 이런 영민한 드라이빙을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고속주행을 해도 피곤함은 크게 없네요. 제네시스 최근에 나온 거는 스마트 센스가 다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, 시끄러 다 줄였고요. 그 현대차에도 자율주행이 있잖아요. 자율주행의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다 한다는 얘기고요. 그건 이제 다음 세대 2018년형에 나올 거예요. 1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. 100얼마. 근데 100얼마 치고 그런 운전 보조장치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는 거는 상당히 이득이고요. 운전 피로도를 엄청나게 많이 낮춰줄 겁니다. 테슬라에 대비하면 이 차는 거의 뭐 쇼파예요. 여름에 더운데 엉덩이에 땀도 차고 이런 사람들이 쾌적한 주행을 할 때 이렇게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부드러운 이 서스펜션의 세팅으로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발 됐네. 내가 길을 방금 잘못 들었거든요. 근데 길을 잘못 들었는데 더 빨라요. 이럴 수가. 갑자기 조금 어린 시절이 생각나면서 마치 우리 아버지 차를 타고 어디서 놀러 갔다 돌아오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너무 좀 기분이 좋고요. 제네시스에 대한 리뷰라는 거는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 주행 가는 거리는 지금 197km고요. 이거는 M이나 뭐 다를 게 없나요? M이 특별히 전비가 낮은 게 아니었어요. 그냥 제가 운전을 같이 하는 거였어요. 운전을 RPM을 많이 쓰나 봐요. 제네시스를 타니까 만약 다음에 테슬라에서 럭셔리 세단이 나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조금 더 컴포트한 차를 만드는 게 어르신들한테 더 많이 팔릴 것 같다. 일론 머스크는 모델 VIP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최고급 라인으로 하나 해서 유리도 방탄 유리 좀 넣고 완전 컴포트하게 물렁물렁하게 세팅해가지고 출시를 하나 하는 걸 좀 권합니다. 안 그랬다가 지금 제네시스에서 지금 그 배터리 한 160W짜리 달아서 나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되면 현대차가 그거 가져갈 것 같아요. 물론 오토파일럿이나 미래적인 이미지 전혀 없고 현대차 욕 많이 먹잖아요. 근데 지금 타보니까 정말 편하고 좋죠.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지금 뭐 AM, FM, DMB, 미디어, 뭐 저 폰,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근데 이거 뭐 가속 감속 이거 뭐 아무리 내가 운전을 거칠게 하려고 하고 옆에 사람을 놀래켜 주려고 해도 이 차로는 전혀 그게 되지 않아요. 급감속
요거 급브레이크는 옆 사람이 조금 놀라겠네요. 이 차를 타고 남자다움을 과시하고 싶으시면 약간 급브레이크를 밟으시면서 마초적인 느낌을 강조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현대차로 미션 임파서블 탕크루즈처럼 주행을 하면요, 어떤 거동이 되냐면 꿀렁꿀렁해요. 차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팍 드리프트하고 이렇게 돌아서 딱 서야 되는데, 가다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딱 섰을 때 꿀렁꿀렁 하면서 그 약간 택시 아저씨가 격하게 그 액션하는 느낌이 나와요.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마초적인 느낌. 이거 보세요. 이런 게, 이게 오토파일럿, 이건 진짜 중요해요. 앞에 지금 나 불 하나 킨 거거든요. 위에 불 켜려고 이거 봤는데 이거 불법도 아니잖아요.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어. 후미 추돌할 뻔했습니다. 이런 게 더 위험한 거예요. 또 그래 또. 미친 진짜. 지금 저는 순항 중입니다. 지금 176km가 나왔다고 합니다. 결국은 얘도 노답인 거예요. BMW가 208km 나오고 7km 가는데 옷이 40km가 떨어진 것처럼 저도 지금 뭐 한 20km 좀 넘게 갔을 텐데 반 정도 가는데 지금 얘도 반이 100km가 떨어졌어요. 이게 이제 기름차들의 약간 밑도 끝도 없는 연비 산정 방식인 건데, 물론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긴 해요. 메이커 탓도 뭐 차 탓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. 그냥 제가 똥발이에요, 똥발. 제가 밟으면은 기름 먹는 하마인 거예요. 저 같은 새끼들은 그 전기차를 타거나 자전거 같은 걸 타야 돼요. 그리고 이런 게 있네요. 통풍 시트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기름차들은 에어컨은 나오지만 사실 차 안에서 열이 나와요. 이것도 물론 방열 처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열은 조금 있어요. 통풍으로 한 번 더 식혀준다라는 느낌이지, 테슬라는 통풍 시트가 없어요. 모델 X가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사실 그런 옵션에 민감하진 않거든요. 차가 차가워요, 겨울에는. 그래가지고 시트가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아마 그런 것을 고려하고 통풍 시트를 넣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. 물론 그것은 다 개소리죠. 독일차 한 중형차가 살이 엄청 찐 거예요. 살이 너무 쪄가지고 물렁물렁해서 이제 비만 BMW가 아닐까,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물컹물컹. 이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남편과 배우자의 그 부드러운 살, 그 배와 이제 가슴살, 뭐 이런 팔, 그런 거에 대한 포근함을 즐기기 위한 것들이 익숙한 사람들이 이 차의 느낌을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사실 저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네요. 통풍 시트를 최대로 놓고서 있는데 지금 여기 허벅지가 좀 차가워요. 이 허벅지가 찬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좀 약간 남자 건강에 좀 안 좋을 것 같은데, 꿀렁꿀렁. 푸신하다. 이 느낌 좋아요. 이 느낌 좋네. 되게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남들한테 고급 차량을 탄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시면은 S클래스를 사세요. 한 7년 8년 된 S클래스 이런 거 타시고 6000cc 뭐 이런 급 되는 차량을 타시면 이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, 탑 가격은 한 1000만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. 에코스 같은 거나 A8, 7 시리즈 이런 거는 살 수는 있어요. 한 15년 된 거. 그 다음에 어디 가시든지 이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. 나는 벤츠 탄다, S클래스 탄다, 호텔 같은 데서 인사도 좀 제대로 받고, 좀 애매한 차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 전기차를 산다 칩시다. 전기차 비싸잖아요, 기본적으로. 그런 차들 뭐 코나 이런 거 타면은 거기 호텔 같은 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발레해주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. 근데 그래도 클래스 정도 타면은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요? 저는 안 해봐서는 모르겠어요. 그 기운이 있잖아요. 기업의 그 대표님이나 회장님이 타는 차일 수도 있잖아요. 오토파일럿 되는 차로 사세요. 코나 신형 아이오닉 이런 거 사세요. 헷갈리죠? 아까는 근거로 S클래스 타라고 하면서. 원래 모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. 그럼 두 개를 사면 돼요. 7년 된 포르쉐 하나를 타시고, 또 하나는 이제 실용적인 걸로 타시고, 나의 메인카는 포르쉐고 마세라티고, 나의 세컨카는 코나 EV다. 코나만 타는 거죠. 기분 내고 싶을 때 올드 BMW, 올드 포르쉐 타고 있는 사람들 보통 다 그러잖아요. 저도 그런 코스프레 좀 하잖아요. 은근히 먹힐 때가 많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실제로 차가 여러 대, 장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올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때 사무실 2층이었거든요. 그 창고 겸 해가지고 산 차가 탑차였어요. 운전 딱 한 번 해봤고요.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보면 한 번 다 운전 못하고 어디 위에 막 그 전봇대 받고 막 그냥 넘겼죠. 제가 사실 제네시스를 보면 약간 겁이 나요. 우리 회사 옆에 라는 업체가 있어요. 그 이사라는 사람이 제네시스를 타고 다녔어요. 주차 때문에 그 사람이랑 자꾸 트러블이 있었는데, 거기 이제 앞에서 지키는 사람이 우리 직원한테 너무 뭐라고 하는 거예요. 싸웠어. 뭐 직원들이 싸우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. 옥신각신 하다가 경찰을 부르더라고요. 근데 그 사람이 마포서에 뭐 경장인지 뭐로 있나 봐요. 왜 그 있잖아요, 니네 서장이랑 뭐 다 했어, 사우나도 같이 가고, 개새끼야 뭐 다 했어. 저한테 두 가지의 이제 제목으로 하는 거예요. 폭행에다가. 그래서 저도 걸었어요. 저는 쌍방 폭행으로 둘이 합의한 걸로 이제 그 경비원이랑 해결을 됐는데, 서로 뭐 다친 것도 없어. 그냥 밀척하고 한 건데.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이제 처벌을 받게 하려고, 인실조술 매기려고 나를 이제 한 거죠. 그래가지고 결국 뭐로 됐냐면 무단 침입.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그게 무단 침입이 된대요. 그래가지고 저 벌금 30만원 나왔거든요. 근데 그게 되게 크게 상처로 남은 거예요. 그 다음부터 제네시스가 너무 싫었어요. 저에게 있어서 제네시스는 경찰차만 보면서. 또 한 가지가 그 사람한테 복수를 했어요. 제가 그 사람이 인맥과 권력으로 제가 제압당한 느낌이, 그 자체가 너무나 기분이 나빴었던 거였거든요. 무섭기도 했었고 기분이 좀 같았어요. 정말 이 새끼를 죽여버리고 싶다, 이런 정도로 그런 거를 당하면서 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이 제네시스를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갔으니까 이제 지나가다 중간에 봤어요.
혹시 그 이사님 아니시냐고. 오랜만에 반갑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. 요즘 뭐 잘 지내냐, 뭐 요즘 안 보이는데 이사 갔냐 그랬더니 네 이사 왔습니다, 제 건물 사가지고 이사 갔습니다 그랬더니 표정이 굳어지는 거야. 그럼 내가 그 사람 뒤를 봤거든요. 회사 그 등기부등본도 떼어보고 주주 명부도 보고 하는데 주주예요. 0.1%의 주식을 갖고 있더라고. 내년에 제가 이제 부동산 하나 더 할 거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 건물이 만약 하나 더 생기고 제가 뭐 더 잘 되면은 한 번 더 찾아뵈야죠. 뭐 바카스 들고 제네시스를 싫어하게 됐습니다. 근데 이제 제네시스를 좋아해도 될까요?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. 기분은 좋았어요.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나가다 딱 마주쳤는데 그 변할 거야 그리고 널 다시는 안 볼 거야 오토바이를 타고 경부고속도로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. 죽자사자 뒤에서 따라오는 거야 누가. 목련색 에쿠스, 목련색 에쿠스. 근데 왜 나를 죽어라 쫓아오지? 저 사람들이 뭐 혹은 기관에서 잡으러 온 건가? 혹은 그때 암행순찰자 없잖아요. 밤이고 무서우니까 적당히 갔는데 그래도 쫓아와요. 웬만큼 가면은 이제 그만 오던지 아니면은, 그리고 그 정도는 차가 따라오기도 힘든 속도였거든요. 근데 그거를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내가 대체 저 사람들은 뭘까 싶어가지고 딱 봤는데 이렇게 창문이 열려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 담배 이렇게 피면서 이제 참 밖에다 이제 재 떨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뭐 팔뚝이 막 이만하고 약간 그 문신도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. 내가 아무랬지 조폭이듯이. 건달이네 건달. 나를 잡아서 뭐하지? 나 뭐 그러는데 갑자기 쭉 가는데 들리는 것 같으면 어이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안 들려요.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봤어. 갑자기 창문이 찍 열리더니 조폭 2명이서 둘이 엄지척 그러고서 가는 거야. 아 진짜 야 이 새끼들아, 내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냐? 내가 실수로 들어간 것도 있지만 아예 물론 고속도로 들어간 거 잘못했지. 난 거기서 들어가면 개죽음이에요. 근데 거기서 나랑 에코스랑 하야부사랑 왜 경주를 해? 요즘 들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. 대리운전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. 그 사람이 이제 테슬라를 처음 타보니까 이 차는 뭐냐, 어디서 나온 차냐, 뭐 이거저것 이제 항시 물어보는 그 FAQ들 있잖아요. 성실하게 답해드리고 막 그랬는데 제네시스보다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때 사실 살짝 그때 술이 깼어. 살짝 발끈하면서.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가격을 말해야 되나, 오토파일로 한번 켜들어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뭐 전기차 안 타보셨나봐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삐죽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얘기했어. 결국은 얘기했어.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나온 엄청 핫한 차다. 그 사람 또 미국 차를 은근히 알대. 가격이 얼마 안 비싸다는 거야. 미국 차는 싸지 않냐. 아니 그래도 이 차는 한 1억 3천 정도 하는 차고 근데 자율주행도 되고 뭐하고 하는데 근데 인정은 하지 않는 분위기. 제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힘술이 난 거죠.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한 거를 저는 지금 인정해요. 편하지 뭐. 편하니까 내가 이렇게 헛소리하고 있어. 어우 편해라. 이 가속을 해도요 이게 그게 뭐 없어. 난 가만히 있어.